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링스토리의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수요일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꽤나 쌀쌀해지고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더 비가 올 것 같은데 겨울이 마치 두 번 오는 것처럼 보통 한 달 정도 비가 겨울에 내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비가 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12월, 11월 말 그때쯤 비가 많이 왔었는데 또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12월쯤 해서 12월, 1월 그때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 일기예보가 벌써 한 일주일은 내린 것 같은데 또 일주일 앞으로도 계속 비가 내린다 그래서 아니 두 번째 우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방에 불을 켰어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 지금 한 2시 반쯤 됐는데 좀 흐립니다. 실내에 불을 켜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네, 설이어서 여러분 다들 정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다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요즘에는 설은 간소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고 하긴 한데 좀 미국은 좀 뒤숭숭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스다 뭐나 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 오늘 영상은 일단은 제가 이번 주에 완성한 거, 그 다음에 립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도 좀 해보고 그렇게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일단은 F4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F4가 2개, 또 있긴 있는데 보여드릴 거는 없고, 지난주에 제가 치킨을 만들고 그 그래니 스퀘어 치킨을 만들고 스토핑을 해가지고 가게에 놔두고 그때 2개를 보여드렸었는데 하나는 그냥 한 가지 색깔의 그레니로 만든 그 치킨은 놔두고 요거 하나만, 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있네요. 요거 하나만 제가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게 원래 그레니랑 똑같은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치킨은 여기 노란 부분이 딱 한 줄만 떠가지고 이거보다 조금 작고 작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를 더 뜬 거고요. 지난주에 이거 스토핑을 안 한 채로 보여드렸고 보시다시피 뒤에도 이게 이렇게 달려 있고요. 눈은 조금 작은 걸로 달았고 약간 갈색이 나는 눈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려고 사진을 찍으라 하고 가게에 두고 왔는데 리스팅을 안 하네요. 3월 말쯤에 하게 될 클래스인 것 같고 라고 생각이 들고 부활절 전에 하고 싶어서 조금 푸시를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이게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저쪽에 프린터 있는데 저 위에다가 치킨이 저기 2마리 올라가 있습니다. 보면 그냥 귀여워서 만들려면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들어서 쓸 데가 없으니까 이거를 아예 핑거링 웨이스로 만들면, 아니면 얘를 조금, 지금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여기 한 줄이 이렇게 가늘게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레니를 조금 작게 만들면 더 작은 치킨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가방에 다는 오너먼트 같은 걸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너무 가방에 달면 저를 계속 때릴 것 같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서 만약에 그런 용도로 쓴다면 아주 작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진짜 가는 바늘과 핑거링 웨이스를 써서 아주 조그만하게 키링처럼 만들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저의 F5고요. 두 번째 F5는 펠리카 지난주에 제가 새 실이 왔습니다 하고 마지막 버튼 홀을 만들고 나서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제가 접어놨더니 이거 약간 구겨졌네요. 여기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사진에서 화면에서 보니까 여기가 좀 울렁울렁한데 아무튼 얘를 끝냈고 블락 다 했고 입어보니 잘 맞았고 뭐 이래저래 다 괜찮습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사이를 떴어요. 아마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닐까 싶은데 사이를 떴고 그래서 코스가 좀 적고요. 이거 완성하고 저 안에 가디건 입고 밖에 또 조끼 입고 난리 났네요. 그래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조금 특이한 컨스트럭션이긴 한데 아무튼 저한테 잘 맞습니다. 이것도 수업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저한테 맞긴 하지만 일어나 보면 이렇게 저한테 맞아요. 맞는데 하나를 다시 뜰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거 님버스에 오버톤인가요? 오버톤으로 이 색깔로 떴고 4개로 모자라서 하나를 주문을 해서 이건 디스컨티뉴 된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가지고 있는 가게들이 좀 있어서 다행히도 이걸 사면서 또 언더톤 요 님버스의 색깔 중에 이거는 그레이 베이스인데 블루가 있는 이것도 예쁩니다. 그래서 요것도 4벌이 있어서 뭘 하나 뜨려면 하나가 더 있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 그래서 주문하는 김에 하나를 더 주문해서 2개가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를 더 뜰 것 같아요. 이 색도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모디피케이션을 조금 다르게 해서 하나를 더 떠볼 생각입니다. 이게 품도 뭐 넉넉하게 맞고요.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바디 위스를 좀 줄인다고 전체적으로 한 10코 정도를 줄였거든요. 그런데 이 조끼가 앞에 겹침이 상당히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겹침을 지금 대강해서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앞에 겹침을 조금만 해서 단추로 달았어요. 그래서 오버랩 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뒷부분보다 앞부분의 패브릭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줄여보고 싶어서 하나를 더 넣어보면서 새로 모디피케이션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코스를 좀 줄일 겁니다. 앞에 코스가 오버랩이 조금 적게 되도록 앞에 코를 좀 덜 잡아서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다시 패턴을 보고 연구를 좀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급한 게 아니고 제가 아마 3월 말부터 수업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뒤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확실히 뒤에 부분이 더 많이 파인 거가 느껴지시죠? 이게 제가 코스를 모디피케이션을 했을 때 앞보다 뒷부분이 더 많이 줄였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닥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사이즈마다. 근데
어쨌든 앞에가 너무 많이 겹쳐지더라고요. 뒤를 맞추려다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앞에가 너무 많이 겹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이렇게 겹치게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한 양쪽에 1인치씩만 줄여서 한번 새로 떠보면 어떨까. 약간 확인차 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번 더 떠보려고 합니다. 이 패턴은 펠리카인데요. 그 패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의 양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더 들어갔고 그게 좀 저는 큰 사이즈 제가 원하는 게 중간 사이즈여서 큰 사이즈를 떠도 내버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게이지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 그래서 고실만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뜨기는 쉽진 않겠구나. 그러려면 랭스 조절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리피트 어느 정도 리피트마다 버튼을 다는 것도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조만간 펠리카 넘버 2를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보완해서 이번에 뜨면은 나한테 좀 더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가지고 그래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 브루클린 트위드의 쉘터나 뭐 로프트나 톤스나 뭐 이런 실들이 올린 스펀이어서 가벼워요. 완성품이. 그런데 막상 뜰 때는 약간 스펀지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서걱거리는 느낌이다, 실이. 그래서 그렇게 막 손에 감기고 막 그런 실은 아니에요. 저는 리케 바늘을 사용해서 떴고요.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바늘 중에 하야하야를 가지고 그 쇠바늘 가지고 떴는데 일단 포인트가 너무 뾰족했고, 그리고 역시나 메탈 바늘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 미끄러운 점, 슬라이딩이 잘 되죠. 그래서 손에 자꾸 미끄러나다 보니까 게이지가 조금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나무 바늘로 떠야 되겠다 해서 리케 바늘을 사용해서 떴고, 리케 바늘 끝이 좀 뭉툭하기도 하고 이게 패브릭을 이렇게 막 찌르는 느낌이 전혀 없으니까 되게 컴포터블하게 잘 뜬 것 같아요. 두 번째 것도 그렇게 떠볼까 싶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실을 쓰는 거라 또 그 게이지 스와치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F5가 드디어 거의 완성. 자, 요 컬러워크 베스트를 완성했습니다. 화면은 굉장히 지금 이 정도가 적당한 색깔이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 연두색이 너무 환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완성을 했고, 이거는 루스터 탱크 티? 루스터 탱크 베스트란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루스터 탱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조금 크랍되고, 또 넥라인도 이렇게 목선이랑 되게 가깝고, 이 아암홀도 여기 밑에가 여유가 많이 없이 바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약간 여름 탱크탑 같은 느낌으로. 그런데 이제 저는 일단 게이지도 더 패턴 게이지보다 컸고, 그리고 탱크로 막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입을 건 아니고, 어차피 적어도 티셔츠, 날이 따뜻한 날은 뭐 반팔 티셔츠라도 안에 입고 입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조금 더 길게 했어요. 근데 패턴을 따라 하다 보면은 좀 더 길게 나옵니다. 게이지가 크기 때문에. 게이지는 아마 32 스티치 바이 32로 4번 바늘을 썼을 때, 그런데 저는 3번 바늘을 사용했고, 게이지가 스와치에서는 한
29 by 29 정도로 나왔었는데 이걸 다 완성하고 편물의 게이지를 재보니까 30 스티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넉넉한 걸 생각을 해서 떴기 때문에 한 39인치 정도로 저는 두 번째 사이즈를 떴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제가 입어보니까 잘 맞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이거는 정말 베스트이기도 하고 재밌으면 더 빨리 뜨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떴는데 수업 때문에 수업이 아직도 2번이나 남았거든요. 수업 때문에 제가 진행을 못하고 조금씩밖에 뜨지 않았던 거죠. 지난주에 사실은 스틱 있는 채로 보여드렸고 스틱을 다 자르고 그 다음에 이 목이랑 이 숄더 암 부분에 리빙을 넣은 건데 이 탱크탑에서 얘기하는 이 메인 컬러 리빙은 되게 짧아요. 되게 짧아요. 근데 저는 4개의 경우에는 한 1인치 정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암 이 부분은 한 1.25인치 정도 조금 더 굵게 넣어줬어요. 이게 너무 가늘면 이상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넣어줬습니다. 근데 입어보니까 그래도 넉넉하게 잘 맞고 완전 만족. 블락까지 하고 나니까 더 편물이 예쁘게 잘 가다듬어져서 좋았습니다. 제가 스틱을 3군데, 목 하나, 양쪽 팔 있는데 스틱을 3가지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아직 안 했어요. 지금 안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넥 같은 경우에 스틱을 크로셰로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부분은 다 위빈 했는데 지금 이거는 바디에 조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정리 안 하고 남겨둔 부분입니다. 이 스틱 파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코바늘로 했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하죠. 그리고 저희 강아지가 2층에 가서 울고 있어요. 이쪽 암은 좀 뾰족한 바늘을 사용해서 실을 뚫고 지나가서 그냥 백스티치 하는 걸로 해서 보시기에도 이 끝에 부분이 좀 많이 풀어졌습니다. 델리케이트하기 때문에 잡아 당기지만 않으면 괜찮고 이게 이런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코를 픽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자꾸 이 끝을 건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조금씩 풀어졌는데 이게 어차피 이제 코 다 잡았고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거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쪽 암 같은 경우는 니들 펠팅 니들로 콕콕콕콕 한참을 펠트를 시켜준 다음에 잘랐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제일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는 바늘을 가지고 백스티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겁이 난다 그러면 한 줄을 더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신 다음에 니들 펠팅 그 니들로 좀 더 찍어 주시면 조금 덜 불안할 수는 있다. 그게 풀리진 않아요. 오히려 니딩 펠팅 그 니들로 이 펠팅을 했을 때는 펠팅이 잘 되는 걸까? 더 해야 되는 걸까? 약간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오늘 약간 퍼지함이 보이지만 잘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 약간 불안할 수는 있는데 하실 수 있으면 크로셰가 가장 답이다. 근데 저 클래스에서 이거 그 크로셰로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코바늘이라고 볼 수도 없는 코바늘인데 코바늘 못한다 그러면서 근데 인코리지를 하긴 할 겁니다. 이거를 보시고 이제 내가 판단이 되면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눈에 좀 잘 보이라고 제일 이 옷 중에 제일 환한 이 연두색을 가지고 그 실을 써서 사용했고 더 가늘고 펠팅이 되는 실이 있다면 뭐 양말
근데 이것도 핑거링이기 때문에 어차피. 근데 정말 막 그 양말 그 뭐죠? 레인에서 나온 양말 그 싹싹얀 중에 그 안에 보조실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거랑 같은 실인데 더 얇은 뭔가 리인포스를 할 수 있는 뭔가 구멍이 났을 때 이걸 사용하세요 하고 나와 있는 그런 트레드인데 똑같이 75-25지만 얇고 나일론 섞인 거면은 질겨서 오히려 좀 더 이 부분이 좀 도드라지지 않을 수는 있는데 지금 같은 실을 썼는데도 그렇진 않아요. 근데 더 굵은 걸 쓰게 되면 저는 바늘도 코바늘 3mm를 사용해서 했거든요. 더 굵은 실이면 이 부분이 두꺼워지니까 조금 입었을 때 지금 정리를 안 해서 입으면 지금 이거 한 부분 조인을 한 부분이 조금 여기가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하고 나면은 조금 깔끔해지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여기가 어깨선 부분인데 양쪽이 지금 이게 살아 있어가지고 두께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고 정리를 하면 좀 여기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거가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저의 파이널 베스트입니다. 루스티 탱크 탑. 맞아요. 루스티 탱크 탑이에요. 탑. 그래서 이게 베스트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넥도 되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 단을 조절해서 스틱을 어디 넣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요거를 지난번 수업 때 가지고 갔었는데 제가 1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총 10명이 배우시는데 한 분은 중간에 낙오자가 생겼어요. 그분은 지금 갑자기 너무 집에 일이 바빠져서 수업을 따라서 못하겠다. 그래서 근데 그 전에도 계속 문제가 많았거든요. 게이지가 안 맞다. 다른 바늘 썼는데도 게이지가 똑같다. 그러면서 계속 프로블럼이 많으시다가 그냥 익스큐즈일 수도 있는데 중간에 못하겠다. 난 너무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바쁘다. 그래서 한 분이 낙오가 되셨고 9분들 중에서 한 분은 시작하기 전부터 오른팔이 다치셔가지고 깁스를 하고 계셨는데도 수업을 들으셔 수업을 레지스터를 하셨고 딸이랑 같이 듣고 계신데 아주 슬로우하게 고잉온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4번째 수업 때는 스틱 하기 전까지 네 번째 클래스에 이제 스틱 하기 전까지 끝내는 거였는데 2분? 중간에 3분? 많이 이제 스틱을 시작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아직도 거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업이 되게 힘들었던 이유가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이걸 하면서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걸 듣기만 할 경우에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막 계속 얘기를 하고 계속 막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그날. 그리고 이제 5번째 시간에는 넥스틱을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마지막 수업에는 진짜 그날은 프랩을 하면서 이제 뭐 크로셰로 하든 뭐로 하든 수업을 하면서 가르쳐 드리고 적어도 한쪽 면은 넥이든 뭐 팔이든 한쪽은 스틱을 해보는 걸로 나머지 부분은 하나만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스틱 하나 한 곳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아마도 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넥은 좀 짧을 거고 순서상으로도 넥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칼로웍 해본 적이 있어요 해도 칼로웍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여기만 조금 있고 뭐 나는 뭐 모자를 떠봤다든가 아니면 카우를 떠봤다든가 그런 칼로웍 all over body 컬러웍은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좀 달라요. 그냥 나 요크만 컬러웍 넣을래 아니면 나는 여기만 넣을래
이런 거랑은 다릅니다. 올로버 컬러가. 이거 게이지 맞추기가 모든 줄에 있어서 다 색깔이 들어가기 때문에 뜨는 것보다 뜨는 게 어렵다. 그냥 패턴 보고 뜨면 되는 거니까. 근데 게이지가 같이 나올 수 있느냐. 내가 이만한 스와치를 만들었을 때의 게이지와 진짜 옷을 만들어서 떴을 때의 게이지가 변화가 없느냐. 그게 큰 관건이죠. 그거에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게이지를 안 낼 수는 없어요. 게이지가 투루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계속 뜨면서 게이지를 확인을 해가면서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면서 어느 정도 뜨고 블락을 하든지 스팀을 해보든지 내 스와치 게이지랑 다른 게 있는지를 봐서 그때 가서 바늘을 바름업이면 중점적으로 맞춰야 되는 건 이 버스트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좀 타이트한 것 같아 그러면 바늘을 좀 하나 켜본다든지 여기 오기 전에 아니면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아 그럼 바늘 좀 줄여본다든지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밑에 아워글래스 쉐입으로 나올 수 있지만 중간에 이런 뭐랄까요 컬러웍이 아닌 스웨터는 조금 더 애드를 한다든가 이 부분을 쉐입을 준다든가 하면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건 컬러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해지겠죠. 사이드에 무늬가 안 맞는다든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한 10줄 20줄 떴을 때 일단 블락을 해보고 이게 나한테 맞겠구나 안 맞겠구나의 정도를 알고 계속해서 뜨는 것보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어차피 뜰 거라면 나머지 뜰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기 게이지보다 더 작게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at this point는 그냥 keep go on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걸 뜨고 나서 이제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건 your learning piece니까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네가 다음 스웨터를 만들 때는 훨씬 더 그걸 고려해서 너의 게이지를 고려해서 왜냐면 패브릭 있잖아요 여기 안 맞지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바늘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은 내 장력을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이즈를 조절을 하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좀 굴곡이 있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클래스였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거를 끝냈고 이걸 끝내니까 바로 윗으로 넘어갈 텐데 윗이라기보단 플랜에 맞겠죠. 그냥 연달아서 컬러 베스트를 또 뜨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하나를 더 뜰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니 나 패턴 많은데 굳이 하나를 더 뜨면 더 잘 뜨겠지만 이것도 저는 충분히 제 마음에 들게 떴기 때문에 색깔을 체인지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겠죠. 이건 좀 어두운 색이었다면 좀 밝은 색으로 백그라운드를 좀 밝은 색으로 하고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가진 패턴이 많다 보니까 제가 작년쯤일 거예요. 언제쯤일까 이 책 샀어요. My Fair Isle Journey. 이 책을 왜 샀는가 가게에서 산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스웨터가 다 예뻤기 때문에 샀어요. 두껍지도 않아요. 여기에 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패턴이 한 5, 6개? 그보다는 많을까요? 1, 2, 3, 4, 5, 6, 7, 8, 9, 10, 10개가 있네요. 근데 10개를 다 뜨고 싶은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가방 같은 소품도 있고 갑자기 해가 납니다, 밖에. 베스트가 한 3개, 4개, 모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가게 책이 있어서 봤는데 이걸 쭉 돌아다 보니 정말 제가 딱 눈에 들어오는 스웨터가 이거였어요. 근데 이걸 왜 제가 좋아했는지 알고 보니 색깔 때문이거든요. 이 색깔의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보면 이거 보세요. 이 뒤가 들리는 거 보이시죠? 이 사이즈 문제일 수도 있지만 길이나 이런 걸 조절해서 뜰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넥라인도 너무 깊어요. 옆으로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제 컬러 조합이랑 이런 거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거는 안 뜨고 싶었어요. 이런 뭔가 그걸 조절을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차라리 다른 스웨터를 같은 컬러감으로 뜨는 게 낫겠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스카프와 모자 이런 거 있지만 저는 스카프는 관심이 있고 모자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 무슨 베스트가 있냐면 제가 여기 있는 베스트를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베스트가 있냐면 이 가디건이 꽤 많고요. 이 베스트 여기 꽃무늬가 잔뜩 있는, 근데 스타일은 되게 비슷합니다. 이런 베스트랑 이 베스트, 이거는 보이넥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베스트,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거는 페틀라라는 베스트인데 저는 이거를 뜰 생각입니다. 라운드를 떴으니까 이번에는 V넥을 떠볼까라고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제가 V넥보다는 확실히 라운드넥을 더 입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요걸 먼저 떠보자. 그리고는 봤더니 색깔이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실을 주문을 했어요. 이게 9가지 색깔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 7가지 색깔은 한 볼만 있으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뒤에 패턴 페이지를 보고 이제 차트를 보고 보니까 이거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책이 유코 사카모토하고 아미리수하고 해서 만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차트가 브릴리언트합니다. 이 차트는 컬러가 없는 차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컬러가 없고요. 이 옆에 이거는 어차피 스틱 차트니까 별거 없으니까 보면은 여기에 이 빈칸은 메인 컬러, 그 다음에 여기 이 대시가 있는 거는 컨트라스트 컬러. 이래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D랑 G를 쓰고 여기는 E랑 D를 쓰고 메인 컬러는 이걸로 하고 되게 브릴리언트하죠. 이렇게 패턴을 써야 합니다. 막 컬러를 쨍 하고 하는 것보단 이게 정말 뭐랄까요, 스마트한 웨이로 패턴을 쓰는 거예요. 근데 단지 뭐가 아쉽냐면 제가 컬러를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9가지의 색깔을 이 차트만 보고 색깔을 정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마도 베스트를 뜨는 시간이 더 빨리 빠르지 않을까요? 색깔을 고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컬러 뭐다 그러면 2가지 컬러다 그러면 이제 그냥 뭐 MT하고 닷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실 2개래. 그럼 이 2개 실 어울려? 이 2개 실 어울려? 뭐 그냥 이렇게만 보면 되는데 이건 9가지인데 대강 무슨 실이랑 무슨 실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몰라. 제가 여기 종이 패턴이 살짝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스틱 패턴이면 이건 이제 제 스웨터의 스틱 패턴 컬러입니다. 대강 제가 크리에이트한 여기 없기 때문에 또 갑자기 덥네요. 제가 너무 또 따뜻한 옷을 입었나봐요. 그러면 그래 요거랑 요 색이랑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 색이랑 같이 가니까 나는 요거는 요 색으로 바꾸면 좋겠네 하겠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비교해보면 되죠. 그래? 이거랑 이거랑 가고, 그 다음에 얘랑도 가고, 메인 컬러는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는데, 일단 실은 다 온라인에서 주문해야 되죠. 그리고 9개 색깔이래죠. 그리고 이렇게 차트는 그냥 숫자, 알파벳으로만 나와 있죠. 그래서 나는 이거는 못하겠네. 그래가지고 그냥 똑같은 실을 샀어요. 똑같은 색깔을. 근데 그나마 예를 들어서 비넥을 한다 그러면 이 색감은 제가 뜬 색감이랑 너무 근접해서 이건 좀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베스트는 너무 플라워리 해가지고 저는 약간 플라워리 한 것보다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거는 너무 플라워리 해가지고 언젠가 뜰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정돈된 격자 무늬 같은 걸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이건 약간 뽀예요. 그냥 배경이 연두와 그레이 브라운 같은 거고, 나머지는 간혹 가다가 나오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약간 이런 듯한. 이거를 일단 메인하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색, 이 경우에는 그레이하고 연두색, 그 색을 정하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비슷한 색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저 그럴 만한 지금 브레인은 없어서 사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색으로 주문을 했고요. 그걸 주문하는 김에 그래 베스트 떴는데 이 책 기왕이면 이 책에 있는 거를 하나 더 뜨지 해서 가디건을 뜰까 하다가, 아까 보여드린 그 빨간 가디건은 그거는 이제 쉐입이 좀 별로라서 그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 말고 이러다 보면 이제 제가 다 보여드리게 되겠지만 이것도 예뻐요. 이 웰세이라고 나와 있는 요것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만약에 잘 맞는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10개, 뭐 저 빨간색 스웨터도 10개 뭐 이러면 색깔이 색깔 숫자가 같으면 그 색깔을 여기다 어플라이해서 요 가디건을 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실을 주문을 하는데 그거랑 뭐를 내가 뜬다면 뭘 뜰까 하다가 고른 게 바로 노스 요 폴로버입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색깔의 옵션이 있어요. 요 색이랑 더 잘 나온 거, 요 색. 전 이 색이 더 좋아서 요 색깔 그대로 주문했어요. 색깔 그대로. 그래서 실을 제이미슨, 사실은 이거 하나 쓸모가 없었지만 제가 이거 제이미슨스 셰틀랜드에 이 색깔 이게 있잖아요. 이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색 그대로 뜨겠다고 그냥 했다. 그래서 여기 스핀드리프트라는 실과 투플라이 점퍼웨이, 그건 또 제이미슨의 다른 브랜드거든요. 보니까 보통 이 온라인 얀샵에서 한 가지만 캐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개 다 캐리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올앤컴퍼니라는 곳에서 제이미슨 스핀드리프트를 베스트를 뜨려고 그거를 색깔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색깔들 중에서 딱 한 가지 색깔만 점퍼 웨이스 쓰는 거예요. 근데 색깔을 보니까 좀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차피 이제 제가 주문하는 데에서는 그 색이랑 비슷한 색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를 찾아보다가 발견을 했는데 그거 하나를 주문하고 슈핑이나 실값이나 똑같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점퍼 웨이시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요. 그건 한 6불 얼마? 그리고
제이미슨의 스핀 드리프트는 한 9불 얼마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25g씩인데 점퍼 웨이트이 조금 더 싸요. 그래서 점퍼웨이에서 하나만 주문해? 그래서 그 웹사이트를 막 뒤져가면서 다른 거 살 거 없을까? 거긴 이제 99불 이상이 프리 쇼핑인데, 야, 6불 95짜리를 하나 사면서 쇼핑이 더블일 것 같고, 그렇다 99불 그거를 99불까지를 넣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하다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스웨터도 하나 뜰까? 이 김에 그냥 같이 주문해버릴까? 하고 집어넣었더니 그거는 저기 스핀 드리프트가 아니라 투플라이 점퍼라서 그 웹사이트에 다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다 주문을 하고 한 김에 그냥 여기서 일단 2개를 뜨자. 그래서 그거는 올해 아마 다 뜰 것 같아요. 이거 뜨면서 되게 재밌었고, 이거 이제 색깔이 자꾸 변하는 걸 보는 과정이 즐겁기 때문에 그냥 스타키넷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꽤 재밌게 떠서 뜬 김에 이제 좀 요거랑 요건 또 어떻게 다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뜨려고 실을 어제 막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컬러웍 니롤롱을 시작을 할까 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50 weeks of something 그 니롤롱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뭐 나는 그거는 별론데 이건 해보고 싶네 하실 수도 있고, 아 이거는 좀 나한테는 좀 어렵겠네, 그냥 그걸 할래,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아직 책이 내일 나오죠. 19일날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책을 그 책 중에서 뭘 뜰지를 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집에 있는 실로 뜨겠다 지금. 그래서 그것도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전 요것도 뜨고 저것도 뜨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2개 다 하시면 좋겠지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1주, 2주 정도는 시작을 하셔도 되고, 지금 당장 어떤 패턴을 뜰지 어떤 실을 사용할지를 좀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저도 실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오면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컬러웍 이거 뜨고 싶었는데 하셨던 거 있으면 저는 이 책이 이게 나오는 이 패턴들이 예뻐서 산 건데 아직 시작을 못 했는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 루스터 탱크탑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올해는 2개를 떠볼 거고, 다른 예쁜 것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내년이나 나중에 뜨더라도 일단 2개 정도는 마스터를 할까 싶어서 여러분도 같은 책을 뜨면 좋겠지만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찜해도 제가 아카시아 그 카디건도 뜨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걸 뜨고 나면 아카시아 베스트를 아카시아 카디건을 뜨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건 실이 없으니까 일단 그러면 이제 컬러웍 얘기가 끝났으니까 윕으로 돌아가 볼게요. 윕 일단 양말. 일단 양말은 제가 이거 레기아 양말, 요 폴플라이 요거를 뜨기를 시작을 했고, 힐 부분이 끝났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만큼 힐플랩하고 힐턴 다 하고 픽업 다 해서 지금 천천히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친 듯이 그냥 안 뜨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정도 됐네 그러는 순간에 이 힐플랩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예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64코를 잡았으니까 제 발보다는 조금 크긴 한데 올해 제 목표가 저보다 큰 사이즈를 좀 떠놓자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시간 날 때 왔다 갔다 할 때 차 옆에 타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조금씩 떴고요.
그럼 두 번째는 제가 그동안 계속 보여드렸던 그 Quaking Aspen Wrap. 그게 바로 이겁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만큼 요만큼 떴고, 지난번에 아마 보라색 정도 보여드렸는지 하늘색을 안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보라색 정도. 그리고 지금 페이딩 해서 요 색깔로 이제 계속 한참 한 4줄, 6줄 정도 뜨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방금 페이딩이 끝났습니다. 이 하늘색하고 요 색하고. 이게 여기서 봤을 때는 한 하늘색이 한 4줄 정도밖에 안 뜬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 또 더 많이 뜬 것 같죠? 그래서 이거 벌써 이 정도 두께는 됐어요. 제가 한 3개, 4개 정도 색깔이 더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목도리처럼 얇진 않고 조금 굵은 목도리로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고, 지금 이 색깔을 뜨고 있고, 그 다음 색깔은 요겁니다. 다음 주에는 그 2개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요거는 별로 안 떴어요, 이번 주에. 제가 다른 거를 좀 올인해서 뜨느라고 집에 있을 때, 그래서 요거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여러분한테 안 보여드렸던 이거는 갈브 GALV라는 코트고요. 저는 울폭이 맞나요? 플레타 버기를 사용해서 여기 사진 옆에 있는 것처럼 갈브 GALV 해서 코트예요. 롱 코트. 이거는 시작을 어디서 했나?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 이제 암을 세퍼레이트를 했습니다. 이건 코트고요. 바늘은 원래 10번을 사용하나 그런데 저는 이게 알파카이기도 하고 해서 처질 것 같아서 바늘을 일부러 하나를 줄였고, 좀 더 단단하게 뜨겠다. 그래서 나눴고요. 그냥 레글란처럼 인크리스 해서 떴고, 이거는 가터 스타키넷인데 안 뜨기가 밖으로 오는, 그리고 겉뜨기가 안쪽인데 이거는 실의 특성상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눴고, 그 다음에는 이걸 반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뒤를 반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따로 진행을 시키고 나중에 조인을 하는데, 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무늬가 생기게끔 이렇게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를 뜬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엔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했다가 다시 풀렀거든요. 이게 너무 공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더 늘리고 조금 더 뜨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이렇게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가터로 이렇게 숄로를 계속해서 이렇게 아마 이런 모양으로 생길 거고, 나중에 몸통을 양쪽을 뜨고 나서 조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플레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볼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8볼까지는 저는 막 롱코트까지는 안 뜰 것 같으니까 좀 남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플레타 제가 가게에서 일하는 거 그만뒀을 때 한꺼번에 그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산 실이죠. 자리 차지를 엄청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뭐 봐도 그냥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패턴 모델은 하얀색으로 떴는데 너무 예쁜데 하얀색은 안 입을 것 같아가지고 색깔을 되게 많이 고민하다가
회색을 산 거예요. 저는 회색이랑 검정색 있거든요. 이거 말고 또 하나 코트를 뜨려고 제가 코트용으로 2개를 산 게 있는데 이걸 검정색으로 뜨는 게 나을 뻔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검정색은 6벌이고 이거는 이거 지금 이거를 뜨려고 제가 8벌을 산 거라 아휴 스위치 백앤포스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실이 모자랄까봐 제가 그냥 이걸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어요. 이거 실이 굵어서 빨리 뜰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실이 팍팍 줄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좀 2번째 볼이거든요. 근데 세퍼레이션을 다 했어요. 저렇게까지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제일 작은 사이즈가 아마 41인치 버스트여서 그걸 제가 뜨면은 코트니까 안에 뭐 입고 입기도 맞을 것 같은데 저는 바늘 하나를 줄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를 애매해가지고 2번째 사이즈는 너무 클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중간에 사이즈를 여러 번 교체를 해서 길이랑 그걸 좀 가늠을 해서 뜨고 있습니다. 늘 제 맘대로죠. 고개 다고 아까 제가 그 실을 사기 전에 주문하기 전에 제가 이 루스터 탱크탑 뜰 때 실을 정말 제일 작은 사이즈의 실을 샀는데도 실이 3벌이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실을 너무 많이 사지 말아야지. 게이지를 스와치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을 사야 되겠다 싶어서 결과적으로는 제일 작은 사이즈의 가 필요로 하는 양을 사긴 했어요. 근데 이 스웨터의 경우에는 이 바디 길이가 좀 긴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길게 안 뜰 것 같고 이거는 너무 크랍이라서 조금 더 길게 떴지만 이거는 15인치나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뜰 것 같은데 또 실이 모자라면 사는 게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원하는 대로 그 대신에 제일 작은 사이즈로 했고 게이지 스와치를 대강 냈어요. 내보니까 역시 컬러웍 제 손땀이 큰 건지 3번이나 4번 반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패턴마다 4번을 쓰는 것도 있고 3번을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32스티치, 31스티치 그 정도가 나오는 게 기본인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렇게 안 나와요. 이것도 블락까지 한 건데 28스티치 정도가 나옵니다. 처음에 제가 게이지 이거 냈을 때도 29, 28, 29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다 뜨고 나서 이거를 블락을 했더니 한 30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비슷한 실이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일단 게이지 스와치를 하고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구나. 메인 컬러랑 이렇게 되고 뭐 중간에 이런 게 한 군데 2군데 이렇게 들어가는 식의 패턴이겠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저한테 이 제이미슨 스미스 셰틀랜드 실이 스크랩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전에 또 뭐 다른 거 뜨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스크랩 가지고 일단 게이지 스와치를 내봤습니다. 그러고는 실을 그 양을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펠리카도 그 톤즈 제가 가지고 있는 그걸 5개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뜨리라 하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52 weeks of sweater 패턴 중에서 제가 아마 처음에 뜰 스웨터는 프리그라는 스웨터일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쉐입이 독특하기도 하고 해서 프리그 FRIGG 그 스웨터를 뜰 건데 그게 대강 어느 정도 필요하겠구나 하고 그럼 내가 가진 실 중에서 하다가 게이지가 18 스티치 게이지예요. 그래서 18 스티치라고 보통 월시드 하면 19 정도 나와요. 19 스티치 정도 나오는데 톤즈에 또 이 색깔 이거는 멜바 언더톤인데 좀 어두운 톤인 거죠. 보세요. 저 세일할 때 많이 사서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7불에 샀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 사면은
14불? 아니다, 16불 얼마 이렇게 팔던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보니까 7개 정도 있으면 되겠네 하고 보니까 7개 있네, 딱. 그리고 다시 세보니까 8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안 떨어지면 하나 남으면 어떡하지? 딴실 뭐 없나 하는데, 월스티드 웨이트에 이거랑 딱 그 월스티드 웨이트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더 많이 남을 것 같은. 빨강 있긴 있는데 빨강 쓰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870야드 정도 필요하다고 한 것 같은데, 모르죠. 이것도 더 들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요걸로 전 톤즈로 이제 올초를 장식하게 됐네요. 그거 말고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이거 단종된다고 했을 때 뭔가 샘플을 보고 그거 떠야지 하고, 근데 패턴을 구할 수 없는 일본 패턴이었던,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멜반과 약간 오렌지색 나는 게, 그게 한 9볼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대작을 만들 때 아껴뒀다 뜨기로 하고, 일단 이거는 필요한 만큼이 있으니까 이걸로 프리그를 떠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리디자인백 얘기했는데, 제가 살 거예요가 아니고, 그건 계속 이 머릿속 한쪽에 예쁜데, 하나 있음직도 할 법한데, 하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리디자인백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1년도 넘었죠. 그런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지난주 카카오 채팅방에 이거 저희 가게, 제가 사는 동네 가게에 있어요 하고 호준 인터님이 막 보내주셨고, 또 어떤 분이 주리아님인가 또 누가 디자인백 10 쓰는 거 봤는데 넉넉하고 좋아 보였어요 하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거죠. 내가 산다면 과연 어떤 사이즈를 살까도 옛날부터 생각을 좀 했었고, 용도가 어떻게 될까 라는 것도 되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화면에서 막 누가 리뷰하면 그거 이제 보고, 그래, 이 정도면 될까. 저는 뭐 한국은 들고 다니는 일이 많지만 여기는 가지고 다니니까 가지고 다니실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뜨개질 가지고 다니는 일이 별로 없고, 제가 진짜 어떻게 여행을 간다, 뭐 한 1박 2일이던 뭐 짧게 여행을 간다 하면 쓸 거고요. 보통 뭐 뜨개 모임 뭐 이런 데서 만나서 뜰 때는 저 복잡한 거 절대 안 뜨거든요. 뭔가 코를 세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뜨고 오면 반드시 풀을 일이 생길 때가 있어서, 그리고 진도가 안 나가요, 쭉쭉. 그래서 저는 항상 밖에 나와서 뜰 땐 양말을 가지고 나갑니다. 아니면 진짜 무한 겉뜨기만 해도 되고 줄임 느림 없이 해도 되는 거. 밖에서 양말은 제가 너무 익숙해져서 뭐 힐 턴을 하든 힐 플랩을 하든 어디서 멈춰도 어디서든지 가능한 프로젝트인데, 물론 이제 가다가 중간에 이제 디크리스가 양쪽에 안 맞는 경우에 한두 번씩은 생기지만, 그거는 가면서 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갖고 다닐 때는 절대 큰 백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면 작은 거, 리디자인 백 9을 사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그리고 또 이제 장시간 여행을 간다 그러면, 진짜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 그러면 리디자인 백 10도 부족하잖아요. 더 큰 백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닌 거는 좀 그렇다고 프로젝트 하나만 들어가는 거를 하기는 조금, 그냥 코즈메틱 백 같은 거를 써도 될 것 같고, 그냥 지네틱한 코즈메틱 백인데 같은 쉐입으로 열리는 것들이랑 사이즈를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비교해 본 게 사이즈가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바에는 그거는 조금 프린트가 예쁘고 이런 걸 그냥 하나씩 재미로 하나씩 사는 게, 뭐 20불 정도 하는 그런 게 낫겠다라고 싶어서 그냥 요번에
주문을 해버렸어요. 리디자인 백 10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2가지 프로젝트 정도는 들어가는, 집에 있을 때도 홀드를 해놓고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고민하다가 내가 이렇게 100 몇 불이나 주면서 100불 넘는 거를 이걸 내가 굳이 필요한가. 근데 저는 뜨개인이잖아요. 그래서 뜨개인이라면 그런 것 좀 하나 가지고 있어도 간지나지 않을까 해서 그냥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제가 이제 저는 색깔이 미국에는 한 5가지,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무슨 샵 색깔인지 뭔지 무슨 노란색도 있고 약간 와인 색깔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가격이 훨씬 비싸고요. 가죽인데 검정색 사는 거는 좀, 그냥도 검정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텐 아니면 월넛 아니면 우드 스모크 뭐 이런 약간 브라운 계열의 색깔 중에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텐은 저한테는 좀 너무 밝은 것 같고 우드 스모크는 좀 어두운 것 같아서 그 중간을 월넛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가격을 설치를 여기가 더 쌀까 여기는 쇼핑이 얼만가를 비교해 보다가 더 티 앤 코지라는 얀샵이 있는데, 그게 워싱턴 주에 있는 거기에서 127불 정도에 파는 게 있었어요. 근데 쉽도 프리고 텍스도 안 붙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가격 짱이다 그러고는 주문을 했는데, 제가 주말쯤에 한 것 같아요. 한 이틀 후에 연락이 왔는데 자기 가게 가방 수량 잔고가 잘못돼 있어서 이 가방이 없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찾아봤어요. 아, 이것이 내가 사지 말라는 게시일까? 라고 일단 생각을 하다가, 왜냐면 주문을 하고도 약간 그게 맞는 짓이었을까? 막 이러다가 캔슬이 돼서 릴리브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래 막상 살려고 했는데 없다고? 그래서 또 설치를 했는데, 제가 주문한 데는 비스커티안이라는 곳인데, 이 원래 헤드쿼터가 캐나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캐나다에서 오는 거면 쇼핑이 장난 아니겠네 했는데, 미국에도 스토어가 있나 봐요. 텍스 프리, 쇼핑 프리에 125불에 샀습니다. 더 싸게 산 거죠? 2불. 아무튼 그래서 그냥 140 몇 불 정도, 그리고 특별한 컬러는 180불 정도까지도 팔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월넛도 되게 레더 텍스처 그런 색깔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그거를 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으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막 지난주에 막 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사고 싶은 게 사실은 많았어요. 지금 이거는 막 그렇게 막 당장 사야지 막 이런 건 아니었고, 이거 뭐 언젠가 살 수 있겠지라는,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왜냐면 이게 원래 덴마크 브랜드인가 그런데 수입을 하는 데가 있을 거고, 수요가 없으면 또 수입을 안 할 거고, 그렇다고 덴마크에서 주문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고. 아 참, 그리고 이 리디자인 백에 140인가 180인가 또 한 가지가 새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리디자인 백 10이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데, 이게 더 긴 사이즈로. 그래서 그게 캔슬이 되고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게 더 나을까? 좀 더 긴 게? 근데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해서, 왜냐면 가격이 더 비싸니까. 그래서 그냥 미련 없이 그냥 주문을 했고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해결이 됐는데, 몇 주 동안 계속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작년 여름쯤부터 블렌딩 보드하고 카딩 머신을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사실 뭐 그렇죠. 여러분 뜨개 하시면은 뭐 이렇게 실 와인더도 언젠간 내가 전동을 사리라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한 번쯤은 떠올리실 수 있을 거고, 또 뭐 좀 약간 뜨개 인투에 있다 그러면은 니링 머신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올 때 한 번씩 찾아보고,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를 배우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아마 작년이 아닌가 재작년쯤인가 그 램타운에 항상 클래스가 있는데 거기에 클램앤클램이라고 그 블렌딩 카딩 하는 머신 만드는 기계 그 기계가 클램앤클램인가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로컬이죠. 저한테는 그나마 뭐 애쉬푸드 이런 곳은 다른 데서 오는 걸 거고 클램앤클램은 그래도 로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카딩하는 레슨이나 아니면은 블렌딩 보드 같은 레슨을 램타운 할 때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봐. 그거를 한번 듣느니 내가 따로 배우고 카딩이 아니라 블렌딩 보드를 하나 사는 게 낫지. 해보는 게 낫지. 뭐 수업은 저는 약간 수업에 맹신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거를 막 망설이고 들을까 말까 그냥 살까 어느 정도 가격 하나 막 그러다가 야 카딩도 있는데 카딩 수업은 카딩 머신을 제가 직접 써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김에 한번 써보고 어떤지 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그래도 수업이 비싸니까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죠. 근데 올해 초에 이제 페이스북에 로컬에 어떤 분이 니링 머신을 파시는 분이 있었어요. 브라더가 아니라 실버 라인인가? 그게 괜찮은 브랜드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얼마에 판다라고 봐서 그거 조금 저렴하게 파시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가게에 수업을 하러 갔는데 가게에 그 똑같은 거를 같은 사람인가 봐요. 로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전화번호도 알겠네. 이거 떼어가라고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포스터를. 그래서 그걸 망설이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뜨개가 하나의 또 배움이 되는 거라서 내가 그걸 그만큼 투자할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그거는 약간 접었습니다. 니링 머신 쪽은 접었어요. 지금 언제 다시 도질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한 5년 이내에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 또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이 일렉트릭 카딩 머신을 누가 파시는데 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는 한국은 당근을 하시잖아요. 근데 당근이라도 한국은 다 서울이죠. 근데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하고 이걸 주고받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그냥 미국 전체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와도 쇼핑을 할 바에는 그냥 내가 사는 게 낫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컬에서 파는 분이 있으면 그게 딜이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카더를 산다 해도 매뉴얼은 안 사고 그 일렉트릭을 사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손이 좀 자유롭고 싶어서 그랬는데 일렉트릭인데 브라더스의 리틀 일렉트릭 카딩 머신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이게 넓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넓은 것까지는 자리 차지도 많이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산다면 딱 그런 사이즈의 전기 카더를 파셨어요. 근데 그게 750불에 나왔어요. 근데 정가는 아마 980불? 1000불 가까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 텍스 붙죠? 그리고 쇼핑이 한 150불 정도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한 1200불 정도 텍스도 1000불에 텍스 붙으면은 100불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1200불 이 정도 봐야 되는데 물론 뉴스긴 하지만 그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아 보이지 않았고 몇 번 안 썼다고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750불인 거예요. 매뉴얼도 다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죠. 제가 사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 브랜드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어서 막 그 조사를 해봤는데 그닥 그렇게 많은 분들이 쓰진 않으신 일렉트릭 카딩 머신은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리스팅을 봤을 때는 700불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750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상했어요. 700불 괜찮은데,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750불이니까 더 비싸져서 아예 700불에 살 수 있나 물어볼까라는 생각도 했고, 이게 또 그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게 파인한 울을 카딩하는 머신부터 해서 콜스한 거를 카딩하는 머신으로 이 같은 브랜드의 한 5가지의 다른 기종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적당한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걸 지금 당장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일단 그러면 5부터 다행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좀 했죠.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게 650불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650불에 1200불이면 거의 반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직접 가서 픽업을 해야 되죠. 근데 1시간 반 정도 거리였거든요. 덴빌이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게 뭐가 손에 일이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팔렸어요. 그래서 팔리고 나니까 이제 이 해방감. 근데 내가 언젠가 사면 훨씬 더 비싸게 살 텐데, 그렇긴 하지만 내가 진짜 원하고 필요할 때 사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 지금 사면 좀 그냥 있을 확률이 되게 높고, 언젠간 저도 그걸 계속 하고 싶은데 지금은 시간이 없고, 아무튼 그래서 제 머릿속이 너무 막 이렇게 아큐파이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고 싶은 게 많아요 라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그냥 피지컬리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제가 한 2년쯤 전에 선물 받은 차인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떨어지면은 겨울쯤 되면은 한 번씩 사요.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번에 기억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데이비슨, 아니다, 하니 앤 선. 데이비슨 어디서 나온 거지? 하니 앤 선이라는 브랜드의 디캡 핫 시네몬이라는 거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20개짜리 선물 하나 받았고, 올 겨울에도 20개짜리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금방 다 먹어버려서 여기 웹사이트에서 50개짜리를 이렇게 팩에 파는 게 있어서 그걸 샀고요. 처음에 사면은 디스카운트가 있어서 first time 샤퍼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티와 함께 몽땅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시고 있는 티가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벌써 1시간 10분이 넘어가는데 지금 또 눈이 빠지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니들 케이스를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제 나름대로는 시스템이 있어요. 뭐 인터체인저블은 그대로 그렇게 산 대로 있지만 제 픽스드 사이즈별로 나눠놨고, 그 다음에 더블 포인트 니들, 그 다음에 인터체인저블 니들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 산 것, 그런 걸 다 이렇게 해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저기 니들 자리가. 근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엄청난 몬스터를요. 이거 보이시죠?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그 바늘이 있을까요? 이걸 정리한 건데, 이건 제 바늘이 아니에요. 이거 드디어 제가 어제 가라지에서 이걸 빼서 정확한 곳에, 바늘 사이즈와 맞는 곳에, 대부분 맞는 사이즈에 들어가 있었긴 했는데 다시 확실하게 정리하고, 정말 옛날 바늘 같은 거 그런 거는 한 5개 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제 지인분이, 80대 되신 지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실정리를 친구랑 같이 막 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것들이 가라지에 지금 있어요. 왜냐면 도네이션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뒀고, 이제 가까운 분들한테 이제 가져가세요 하는 거는 많은 걸 가져갔고, 남은 것은 지금 아크릴릭 잔들,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있고,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윕 같은 것들은
제가 그냥 바늘을 다 비우고 어차피 그거를 계속해서 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늘 다 빼고 실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실들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 하고 이건 아무도 손을 안 댄. 그런데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바늘이 이거와 안 맞는 것도 많아요. 이건 2.25, 2.5, 3, 3.5인데 3.25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75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진 않은데 일단은 여기에 맞는 것들은 다 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제 바늘이 아닌데 줄 사람이 있으면 하나씩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겠지만 이거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봐서 제가 쓸 수 있는 바늘은 쓸 것 같고 해서 어떤 바늘이 이렇게 구부러진 바늘도 있고 그 리픽스 바늘도 꽤 많고요. 픽스드 바늘들도 좀 있고 이래서 대대적인 바늘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나름 아침부터 그걸 어떤 식으로 할지 저는 그 바인더에다가 사이즈별로 그러니까 랭스별로 정리하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가 다 되면 여러분한테 어떻게 정리했는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게 거의 다 픽스드인데 픽스드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제가 안 쓸 것 같은 그 인터체인저블 세트 정리를 할 게 아마 생길 것 같아요. 제 니러스 프라이드 카본 세트는 아마 정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주로 쓰는 게 이제 그게 2.5부터 나오기 때문에 3mm부터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앞에 바늘을 되게 많이 쓰고 뒤에 큰 바늘은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도네이트를 하던 뭐 싸게 어디다 팔던 정리를 해도 될 것 같고 이거를 이렇게 좀 합산을 해서 좀 질이 떨어진다거나 휘었거나 이런 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바늘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지만 또 아무튼 뭐랄까요. 어떤 때는 찾으면 금방 찾을 수가 없거나 바늘을 쓰면 제자리에 딱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때는 그걸 또 미뤄둘 때도 있고 저는 이렇게 그 구글 싯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바늘 사이즈며 길이며 이런 거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또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이즈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바늘 정리 공사를 한번 하게 될 것 같고 잘 되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한 주 또 뜨개 열심히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